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새해 계획으로 빼놓지 않고 세우신 게 아마 올 한 해도 건강하기일 겁니다. 금주, 금연 등등등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만성질환 앓고 계신 분들은요. 새해 건강 다짐 조금만 더 다잡으셔도요. 한 해를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그 다짐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면 한 번 더 다잡아 보시는 주말 아침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공개클리닉 웰에서도요, 이 만성질환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당뇨병인데요. 당뇨병도 참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질환 중 하나죠. 새해에도 함께하는 공개클리닉의 세 분 비타민도 오늘 이야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이제 당뇨병인데 우리 세 분은 당뇨병이랑은 좀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혹시 걱정된다 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저는 아직 가족력으로 보나 친구들 사돈 팔촌까지 당뇨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부산, 경남 700만이 다 알겠어요. 그래, 건강유전자. 그리고 네, 장수유전자. 네네네. 네. 저도 단 걸 안 좋아해요. 아, 기본적으로. 그래요? 아, 그래요? 단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난 괜찮을 거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짠 거 좋아. 매운 거 좋아하고 짠 거 좋아. 자극적인 거 엄청 좋아하죠. 전 단짠.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겉보기에는 건강에 대해서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있어 보여요. 약간 약해 보여. 약해 보여. 안 약해요. 건강해. 근데 살짝 걱정인 게 저희 할아버지도 당뇨셨고 그래서 당뇨는 제가 조금 항상 좀 걱정이 돼서 한 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가족력이 혹시나. 네네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오늘도 또 번호표를 뽑아놓고 제가 선생님께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번호표는 뽑으셨죠? 네네. 대기 번호가 좀 한참 율무차 있네요. 하나 드시고 네. 혈압 재고 계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정말로 2017년 기준으로 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3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30대 우와. 이상 성인으로 치면 8명 중에 1명이 앓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거기다가 만성 질환인 만큼 평생 관리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공개클리닉 웰에서요. 이 당뇨병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을지 또 잘 관리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친절한 안방주치 소개합니다. 내분비 대사내과 분과 전문의 박정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당뇨병,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질환이다. 당뇨병. 어렸을 때도 뭐 단 거 먹으면 너 그러다 당뇨 걸린다. 엄마한테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당뇨병이 정말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병인가요? 어떤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 당뇨병, 달달한 소변이 나온다. 말 그대로 맞습니다. 맞고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 대부분은 소변에 당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볼 일은 없는데 달긴 달아요. 근데 이제 이 병이 당뇨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는 몇백 년 전인데 사실은요. 한 4,000년쯤 전에 이집트 이제 피라미드 속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속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 본전에 벌레들이 모이더라.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1년 내에 죽더라. 이런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이야기인데. 몇천 년 전부터 있던 그렇죠. 질환이네요. 당뇨병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붙은 건 한 500년쯤 전에 영국에 있는 의사 쌤이 이름을 붙였대요. 근데 그때는 피 속에 있는 당분을 정확하게 재는 기술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써왔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 병명이 들어오면서 별다른 그 비판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당뇨병이 된 건데 요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소변의 맛을 봐서 진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옛날 임금님 건강 체크할 때 이게 맛보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변에 당이 나오는 거는 맞지만 요즘은 당뇨병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피 속에 당분, 포도당인데요. 이 피 속의 포도당은 우리 자동차가 갈 때 휘발유와 같은 역할을 에너지원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거라서 혈액 속에서 굉장히 농도가 섬세하게 잘 조절이 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포도당이 어떤 연유에선지 혈액 속에서만 돌아다니고 혈액 속에서만 올라가고 실제로 자기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쓰여지지 못하는 병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밖에서 먹더라도 세포 속에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세포는 배가 고프죠.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파지니까 막 먹는 증상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은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 그 상태를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당분이 피속을 돌아다니게 되면 대략 한 170에서 180인데요. 그게 넘쳐나면서 소변으로 막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당뇨병이라고 일단 하고 네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이제 피 속의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느냐? 우리 몸에 췌장이라는 곳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이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세포 속으로 싹싹싹 집어넣어서 세포가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1번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 못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호르몬은 나오는데 그 세포 자체가 호르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로 변해버린 경우 이게 비만해지는 경우에 우리 몸의 세포들이 나태해지면서 그런 일이 생겨요. 이런 우리가 경우가 이제 나태해지면 세포도 나태해지나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람도 나태해지고 세포도 나태해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세포 주제의 성격이 있네. 그러니까 주인 닮아가네. 그래서 작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저항한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러는데 이게 있을 때 혈당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단순히 볼 때는 당뇨병 이러면 하나의 병으로 여러분도 혹시 인식하실지 네,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내부에는 방금 말씀드린 인슐린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러한 당뇨병을 우리가 소아당뇨병이라 그래요. 1형 당뇨병. 또 이제 어른들한테 오는 거는 인슐린이 어느 정도 나오긴 나오는데 비만해져서 그 사람의 세포들이 다 나태해져서 인슐린의 자극을 안 받는 세포로 변해 있거든요. 네.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수반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성인형 당뇨병. 그럼 보통 성인들이 걸리는 경우가 이제 2형 당뇨병이겠네요.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자분들에서만 나오는 당뇨병이 있는데 뭐 여자들은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 예, 예, 임당 그렇죠. 검사한다고 하죠. 왜? 위험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임신성 당뇨병이 또 별도의 하나의 분류로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췌장암이 있든지 췌장을 다치든지 그다음에 어떤 유전 병들이 있어서 오는 기타 당뇨병 이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당뇨병이 하나의 병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되겠지만은요 실제 병태 생리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교수님 그렇군요. 그러면은 엄청 이 복잡하다. 당뇨병을 이렇게 뭐 아주 위험하고 만성 질환으로 이제 손을 꼽고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자각 증상이나 의심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소변을 봤을 때 거기서 그 달달한 냄새가 난다 하면은 일단 당뇨를 의심해야 되고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뭔가- 이집트에도 뭐 이렇게 개미가 개미, 왔다면서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물을 갑자기 막 많이 먹게 되거나 갈증이 일어날 때 또 왜 옛날에 당뇨를 그 진단하고. 사극 허준 드라마에서 네네. 왜 소갈병이구나. 네, 그렇죠. 소갈증. 물을 막 많이 마시지 네네네네네. 않나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당뇨병의 증상을 우리가 3다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다. 네. 뭘 많이 우리가 먹- 3다 그러면 제주도 생각하실 건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는 당뇨병 입양률이 제일 낮은 겁니다. 제일 낮습니다. 근데 3다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다음 다뇨.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다식. 많이 먹어.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많이 먹는데 살은 빠져요. 잠깐만. 꿈꾸는 거잖아요, 저희가. 많이 먹 많이 먹는데 살이 많이 빠지는 빠져. 거지. 이거 약간 헬스장에서 운동 열심히 한 날 저녁에 저 목마르니까 많이 먹고 그럼 화장실 가고 이제 운동한다고 하기서 많이 먹고, 그렇죠. 이게 증상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혈당이 이제 혈액 속에서 막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 쪽으로 그게 넘쳐 흘러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변으로 우리가 설탕이 나갈 수는 없잖아. 수분을 가지고 나가는 게 소변이니까 네네. 소변이 수분을 끌고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변 속으로 당분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소변량이 많아지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뇨, 소변을 많이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 수분이 나가니까 사람 몸은 탈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는 거고. 근데 마시면 계속 소변으로 나가요. 연가시처럼. 이게 지금- 흡수도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당뇨병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고 이 다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세포 속으로 당이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먹는데 실제 우리 몸의 세포는 에너지가 못 가거든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추신경계가 그걸 인식을 해서 식욕을 자극을 해요. 계속 먹는데 계속 먹어도 양분은 못 들어가니까 계속 배는 고프고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세포들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피로감이 와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 체중 감소. 이 증상들은 평균적으로 혈당이 200에서 250을
넘어가야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미 정상 수치를 좀 웃도는 조금 심각한 한참 올라갔을 때야 그 증상이 나타나고 네.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아이고 내 혈당치가 200을 넘었구나 심하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얼른 병원 가야겠네요. 살짝 혈당이 높은 초기 당뇨병부터 해서 이제 그쪽까지는 그런 증상이 없다는 거죠. 특이한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이제 피로감 정도인데 네. 여러분 안 피로하세요? 지금도 늘 필요해요. 필요한데. 아니, 지금도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피곤해. 선생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네. 갑자기 확 와닿는 게 요즘 살 빠지셨어요? 제가 최근에 물을 너무 많이 먹고 네. 원래 물을 잘 안 먹는데 물을 네네. 많이 먹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왜냐 수분이 빠져나간 느낌 들어서 그리고 네.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제주도 가야겠네. 제주도 가서 돌아. 떠나요. 둘이서. 다르네 노래가. 근데 진짜 혈당 한번 재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자, 근데 이게 그래서- 그 당뇨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하지 않은 당뇨병일 때는 자각 증상이 별로 없고 네. 예. 증상이 있더라도 아주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게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분들이 네. 당뇨병이 분명히 발병해서 생겼는데 어.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또 이제 특장에 따라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는 경우는 증상이 없어서 그걸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합병증이 생겨서 아이고.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뭐 무슨 아이고. 문제가 갑자기 미안해. 생겨서 병원을 가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그 합병증인 걸 알거든요. 아. 당뇨병이 없다 그랬는데 왜 당뇨병 합병증이 생겨요? 네. 검사를 해보면 당뇨병이 있어요. 못 느꼈던 그래서 거죠. 이런 경우가 위험한. 지금도 네. 지금이 2020년에도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봐서 대략적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는 네네. 처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이미 합병증이 살짝 와 있는 경우가 아이고. 있더라. 아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기적인 검진 정말 중요한 질환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네요. 네. 모르는 게 병이네. 아니 그럼 네. 선생님 3분의 1이 지금 본인이 당뇨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병원에 가면 어떤 검진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나요? 자,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병원에 이제 당뇨병을 검사하러 간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소변을 맛을 보지는 않아요. 요즘은 그러니까요. 피를 뽑아가지고 아. 피 속에 있는 당분을 그 1단위로 해서 아주 섬세하게 다 잴 수가 있거든요. 개인 병원에서 다 해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그 속에 있는 혈당 수치를 재죠. 재면 이제 이게 기준이 다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물도 많이 마시고 소변도 많이 보고 네. 막 식사도 많이 하는데 살은 안 찌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네. 살도 빠지고.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뭐 밥을 먹고 가도 돼요. 아, 뭐 그래요? 대충 이래 가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200을 넘으면 진단을 줘요, 당뇨병. 그러니까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혈당이 200을 넘으면 그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을 줄 수가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가면은 식사를 하지 말고 오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8시간 동안 식사를 드시지 말고 대신 그 시기에 물은 드셔야 돼요. 알겠죠? 생선 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공복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혈당치가 정상은 100을 안 넘어요. 99까지거든요. 그런데 그 혈당치가 126을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주고요. 126.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은 이 달달한 설탕물을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네. 75g의 설탕이 들어간 건데 그거 먹이고 나서 2시간 뒤에 피를 재서 200을 넘으면 진단을 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조금 어려운 건데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당화혈색소. 네. 우리 혈액 속에 혈색소라는 게 돌아다녀요. 산소를 운반하는 그게 모자란 빈혈이거든요. 근데 당뇨가 높으면 그 혈색소의 일정한 부분이 당분이 들어붙어 있어요. 그게 그 퍼센트를 재거든요. 재서 그게 5.7% 미만을 정상으로 보는데 그게 6.5% 이상이면은 또 당뇨병 진단을 줘요. 좀 복잡하죠. 네. 근데 이렇게 병원에 가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근데 단계별로. 예.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기억해야 거는 될 거. 한 번 그 검사를 해서 혈당이 높잖아요. 예. 확진을 주지는 않아요. 아. 그날 그날의 컨디션이나 그 전날에 뭐 피로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조금 변동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뒤에 한 번 더 해서 최소 2번 그 검사들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당뇨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당뇨병이 만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이 증상에 따라서 당뇨병이 진행되는 단계도 따로 나눠져 있나요? 1형, 2형 다 우리가 단계를 좀 나눕니다. 1형은 좀 단순한데 그 소아당뇨병이잖아요.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전혀 안 되는 건데 소아들이 보면 전형적인 소아당뇨병이 올 때 어떻게 오는가 하면 어제 학교 잘 갔다 왔는데
오늘 아침에 학교 보내려니까 이상하다가 푹 쓰러져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데리고 가면 혈당이 500, 600까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발현을 해요. 케톤산 혈증이 갑자기 어느 식으로 발병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애가 당뇨병이 그 전날 잠을 잘못 자서 왔느냐, 하루 만에 오는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췌장 속에 베타 세포는 슬슬 죽어가기 시작, 염증이 있어서 파괴되어 가기 시작한 건데 이게 파괴가 진행이 돼서 세포의 한 90% 정도가 없어지면 확 하고 당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시기가 있고 당뇨병 시기가 좀 중간에 진행하는 시기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1형 당뇨는 구별을 하고요. 어른들한테서 생기는 2형 당뇨도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안 좋은 상황이 살이 찌는 거예요. 이제 그 비만해지는 거. 살이 쪄서 이제 몸집이 불어나게 되면은 몸에 늘어나는 지방 세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세포들이 아니거든요. 걔들이 끊임없이 지방 세포들이 우리 혈액 속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막 분비를 해요. 요 나쁜 것들 우리 지방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나쁜 거를 우리 몸속으로 보내는데 피로.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그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염증이 일어나고 간과 근육 이런 세포들에서 그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얘들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을 잘 못 받아줘요. 말을 잘 못 듣게 돼요, 얘들이. 그래서 아까 인슐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피 속을 순환하는 당이 세포로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인슐린에 저항한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거든요. 네. 요 상태. 자, 그런데 사람 몸은요. 정말 대단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있으면 어떻게든지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저절로 늘어나 버려요. 우리가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일을 시킬 때. 마찬가지로 늘어나서 이렇게 되면 바깥에서 보면 혈당은 정상이죠. 그러나 몸속을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이미 생긴 거거든요. 그 시기가 상당히 가요. 근데 이 시기에서 점점 진행하면 베타세포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 가면서 혈당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뇨병까지는 아닌데 그 정상보다는 높은 단계. 이제 그 단계를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아주 점잖은데 네. 실제로 몸 안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그럼, 거네요. 그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췌장 기능이 거의 5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진짜 당뇨병으로 싹 진행을 하죠. 이제 그런 단계를 밟아서 발병을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잠을 잘못 자서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그런 문제들이 쌓여서 발생하는 거다. 그런 단계를 거친다. 마지노선이네요. 넘어갈까 말까 넘어갈까 아니 말까. 근데 네. 이건 꼭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물어보고 싶은 게요. 그 애기들 소아당뇨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푹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진행은 되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단 거 많이 먹으면 네. 젤리 많이 먹고 요즘 애들 그렇잖아요. 네. 그럼 소아당뇨 걸린다. 애들 당뇨 조심해. 어른들이 그러거든요. 그만 맞아, 먹여. 맞아요. 소아당뇨 걸려. 이러거든요. 주스 같은 것도 안 맞아요. 된다고. 주스에도 주스. 당이 그렇지, 있으니까. 그렇지. 진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 반은 맞아요. 반은 맞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엄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아에서 생기는 소아 당뇨병은 병태 생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염증이 일어나는 건데 그 염증은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종류의 염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사탕을 먹는 거로 상관이 염증이 없는 생기지는 거죠.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병이고 다만 어린 나이에 너무 탄수화물이나 정제된 설탕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비만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나이는 애긴데 어른형 당뇨병이 와요. 요즘 많아요. 네. 아, 요즘 나이는 많아요. 어린데 어른 네.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이 어린애한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소아라고 부르는데 의학적으로 봐서는 소아 당뇨병은 아닌 거죠. 소아에서 발생한 어른 당뇨병이죠. 소아들이 걸린 어른 당뇨병이구나. 말이 좀 어려운데. 비만, 예, 그렇습니다. 비만한 경우에 그러면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같이 그렇죠, 가겠네요. 그렇죠. 좀. 아, 근데 네. 선생님 마른 당뇨도 있잖아요. 마른 당뇨. 있습니다. 네. 그 방금 이야기했던 소아 당뇨병. 네네. 그러니까 췌장 기능이 우선적으로 파괴돼서 오는 그 당뇨병의 경우는 네. 대부분 비만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정상 체중보다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보면 그런 당뇨병이 있어요. 소아 당뇨병이 아기한테 생긴다. 근데 소아 당뇨병이 어른에서도 와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살이 안 쪄 있죠.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당뇨병 정말 많은 분들이 앓고 있지만 그 증상이요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오히려 당뇨병보다 미리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이 당뇨병의 전 단계인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잘못된 상식과 오해도 바로잡아 보면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더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더남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극장. 저는 뭐 이렇게 당뇨병이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개 클리닉 외를 진행을 하면서 몇 달 전에 그때 공복 혈당도 한번 재봤었거든요. 아. 그때도 정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의 상식과 소신대로 행동한다면 당뇨병 뭐 거리가 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장수 유전자의 오늘은 좀 한번 네, 비벼볼 수 있지 않나. 네. 당뇨는 우리 뭐 생각할 때 교수님 근데 당뇨가 소변으로만 당이 나갑니까? 땀으로는 안 나갑니까? 땀으로도 조금 나갑니다. 우와 신기하다. 아, 그래요? 땀은 맛을 보지. 제가 땀을 흘릴 때 늘 짜죠. 눈이 따가울 정도로 운동을 하면은 짜거든요. 그래서 눈이 따가울 정도 운동을 하세요 평소에? 네, 합니다. 하는데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거 그래서 아니고? 보면은 당뇨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아 나의 땀이 짰다. 네. 땀이 짰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무슨 말인지 알고 싶진 알겠습니다. 않네요. 네. 네. 자, 우리 두 분도 OX판 잘 들어주시고요. 네. 교수님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익히 잘 아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당뇨병 환자에서는 설탕보다는 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설탕 그럼 백설탕인가요? 뭐 백설탕이든 백설탕이든 정말 어려운 문제. 어렵다. 그러네요. 약간 근데 보통 헷갈린다. 엄마가 요리를 하실 때 네네.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갈비찜을 한다. 뭐 그러면 이 단맛 낼 때 네. 뭐 설탕보다는 조청을 쓰신다든지 맞아. 뭐 아니면 매실청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양파를 좀 이렇게 볶아가지고 쓰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잖아요. 요리를 잘하시네요 어머니가. 네네. 근데 따로 살아요. 저는 못 먹어요. 저는 네. 온 것 같습니다. 네. 옵니다. 왜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 어릴 때 할머니가 설탕은 몸에 해롭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꿀은 몸에 좋다 그러는데 귀한 음식이었고 네. 또 생각해 보면은 얼핏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는데 이 당류도 1당류, 2당류, 뭐 다당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설탕은 그냥 이렇게 가공해서 만든 건데 뭐 사탕수수나 네. 뭐 이런데 꿀은 그냥 채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꿀은 좀 더 좋지 않겠나 뭐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요. 19세기 중반 설탕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당뇨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오네. 아니, 오네. 그러면은 설탕보다 네. 꿀을 쓰는 게 낫나? 아니지. 근데 19세기에도 꿀은 비싸가지고 못 썼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 오죠. 사실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오예요. 아니 저는요 그 완전 그 깨끗한 꿀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요즘 꿀에도 약간 그 설탕을 설탕을 넣어서 판매하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못 들었죠? 어쨌든 꿀은 그래도 설탕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 단맛만 근데 나고 또 이 괜찮을 것 과일도 같아요. 요즘은 네. 정말 품종 개량하고 신품종 과일들이 정말 달달한 과일이 많잖아요. 어. 그런 과일도요. 그래서 과당이 너무 높아서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많이 먹으면 안 좋겠지만 어떤 꿀을 조금 드신다던가 과일을 조금 드신다는 건 설탕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또 흑설탕은 몸에 좋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좋지. 그런가? 좋아. 네. 백설탕보단 낫겠지만 그죠. 가격대를 유기농 보자고. 설탕. 가격대를 보자고. 설탕이 얼마야? 1kg에 뭐 10,000원 안쪽으로 오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꿀 1kg에 얼마야? 그거 한 두세 배는 그죠. 비싸잖아요. 네. 비싼 게 좋아요. 약이에요. 어, 예. 꿀은 네. 약이다. 약이에요. 석청, 비싼 게 석청 좋아요. 이런 거는 약이라 그랬는데. 꿀은 약이다. 약이지. 그러니까 약이지. 프로폴리스. 야, 그런 프로폴리스. 것도 먹어줘야지. 자주 먹는데. 이게 먹어줘야지. 네. 그냥 비싼 게 좋아요. 네. 이게 네. 지금은 우리가 커피를 네. 뭐 옛날에는 블랙 커피라고 불렀고 지금은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마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우리 교수님 학창 시절 보면은 이렇게 커피에 뭐 태워서 먹잖아요. 프리미들 그때 설탕. 설탕이 해롭다고 해서 설탕 대용품이 있었어요. 흰색 가루. 그만큼 설탕은 해로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고급 학교 앞에 다방을 가면은 이 꿀을 넣어주는 다방도 있었습니다. 요즘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꿀은 몸에 뭐 설탕보다는 훨씬 좋고 당뇨에도 좋을 겁니다. 해롭진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끄덕끄덕 하시는 게 그냥 추억을 이렇게 회상하시는 거죠. 정답이라는 건 아닌 거죠, 교수님. 네, 그냥 그땐 그랬지 하시는 거죠. 저는 어쨌든 이게 식습관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X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제된 것보다는 자연에서 온 게 훨씬 좋죠. 그렇죠. 옵니다. 꿀은 그렇다고 약입니다. 당뇨 있는 그럼요. 분들이 막 네. 꿀을 막 먹을 수는 없잖아요. 꿀은 약이에요. 그 정도로 먹으면 교수님 선택해 주시죠. 정답 알려주세요, 네. 교수님. 정답은요?
예. X?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은 왜 거예요? 비싸게 파냐고? 왜 비싸게 팔아?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람 몸의 세포의 네. 이 지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은 꿀은 그 액상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제 꿀의 80% 정도는 탄수화물이고 나머지 20%는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80% 정도는 거의 설탕하고 똑같은 탄수화물이고요. 아주 소량의 천연 좋은 물질들, 미량 원소들부터 시작해서 영양소들이 사실은 들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설탕과는 다르거든요. 예, 다른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있는 미량 물질들이 이제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해줄 수는 있어요. 원리 원칙대로라면. 그러나 그거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와 80%에 해당하는 당분이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 피 속에서 똑같은 포도당으로 바뀌게 단단히가 이 몸에서는 똑같은 거로 변환돼 버리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그 해로움의 비를 견뎌봤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해로운 것도 아니지만 네. 근데 사실은 그 꿀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속에서는 설탕과는 다른 과당 함량이 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과당은 설탕보다도 혈관에 좀 해롭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 꿀을 가지고 위험하네. 뭐 얼마나 더 해로운지 하는 임상 연구를 한 거는 거의 없지만 지금 봐서는 오히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조금 더 해로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설탕 대신에 꿀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절대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렇군요. 그 설탕 대신 나오는 그 왜 단미료. 단맛은 요즘 뭐 나는데 스테비아라든지 네, 뭐 그런 그죠? 건 상관없나요? 예전에 우리 사카린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아스파탐이라는 게 네,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설탕보다 뭐 몇십 배, 몇백 배 달다 그러고.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시청자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 이 사카린은 우리나라에서 좀 좋지 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우리한테 박혀 있는데요. 맞아요. 네. 이제 미국 식품의약 안전처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이게 발암 물질이 아니라는 쪽으로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광범위하게 감미료로 쓰이거든요. 대신에 이건 설탕하고 달라서 칼로리가 없어요. 없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당뇨병 환자분이 이제 또 단 걸 안 드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인공 감미료를 좀 쓰시라고 이야기를 차라리 해요. 탄산음료도 왜 그 제로 탄산음료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쓰시라고 하기 때문에 해롭지 않습니다. 우와. 적절히 이거 잘 처음 쓰시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탕이나 꿀은 그냥 이제 독인 객인인데 차라리 인공 감미료를 쓰셔라. 설탕이나 네. 꿀도 조금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무조건 네.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항상 양이 문제라서. 그렇지. 네. 많이는 안 먹는 게 적당히 낫지. 이제. 적당히 알겠습니다. 어유 첫 번째 아, 문제부터 좀 우리.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 문제도 내주시죠. 술 좋아하시죠? 네. 아유 네. 누가 새해 우리 새해잖아요. 새해 금주할 건데. 네? 금주할 건데 저도 모르게 네 이랬어요. 금주 새해는 금주. 자. 술을 네. 잘 좋아하진 않지만 네, 간혹 즐기곤 합니다. 술을 드시면 혈당이 오른다. 혈당이요? 오를 것 같아. 아니 근데 쓴 맛이잖아요 술은. 근데 거기에 단 게 많이 들어있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술의 문제가 잠깐만, 아니다. 이거는 올라갈 것 같아요. 술의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요. 안주가 네. 문제이지 않을까요? 술은 술만 봤을 때. 문제를 잘 읽으세요. 술만 봤을 문제에 때. 집중하세요. 술은 물이잖아요. 음. 물으니까 혈당이 안 오를 것 평소에 같아요. 물처럼 드시는 술을 드시나 보네. 소주를 글라스에 따라서. 아니. 술 이렇게 네.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네. 자 술을 뭘로 만듭니까? 물로. 쌀을 빚어서 그렇지, 쌀로 그렇지. 밥을 그건 짓죠. 굽지. 응, 고두밥을 네. 지어가지고 네. 그거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렇지. 이제 물에 담아가지고 술을 좋아하니까 똑똑해. 가라앉으면 막걸리 위에는 청주 거기서 한 번 더 증류를 시키면 이제 그게 증류주 그럼 결국에는 술은 쌀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쌀은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그렇죠. 탄수화물은 당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오네. 항상 이야기할 때 네.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술 먹지 말라라 할 때 맞아. 공깃밥 한 공기다, 뭐 소주 한 잔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거든요. 분명히 그 안에는 당을 높이는 무언가가 있어요. 맥주는 마시는 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이건 무조건 오야. 희한한 말들을 다 하고 처음 들어보는. 참 답은 O예요. 왜? 교수님은 근데 사실 술을 별로 안 즐기시잖아요. 예. 저희 모금도 4명 못해요. 중에 유일하게 지금 한 모금도 못해요. 교수님은 빠져 계세요. 안 드세요? 왜 오냐 하면 저는 술을 잘 못하는데 제 친구들은 거의 막 술에 목숨 건 친구들이 많은데
그 첫 잔을 탁 마시는 순간 첫 마디가 아 술은 달다라고 하거든요. 술이 단 날은 술이 술술 들어가요. 근데 술이 쓴 날은 술이 안 들어가. 술이 달기 때문에 혈당량에 영향을 아, 줍니다. 우와, 근거 있다. 우와. 준다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 초록병 소주 있잖아요. 네. 여기에도 실제로 그 인공적인 쓴맛을 빼기 위해서 그 감미료나 이 당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어가 해요. 있다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술은 어디서 달죠. 많이 배웠어요. 네네네. 그리고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민철 씨가 술에 대해서 검색을 할 필요가 없네. 술이 달지 않으면은 왜 인류가 사람들이 그렇게 허구한 날 술을 마시겠어요? 달기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술은 분명히 혈당량에 영향을 줍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을까봐 못 먹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처음 술은 들어보는 노래인데? 술술 잘 넘어간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자작곡인가요? 아니 있어요, 그런 노래가. 타령이 있어요. 각설이 타령에. 네. 밥은 뭐예요? 밥보다 좋은 게 이제 술이니까 당이 뭐예요? 있겠죠. 네. 저 술을 잘 드실 것 같은데 의외네요. 술을 못 하신다고요? 아, 네네. 먹고 싶은데 안 받는데. 몸이 안 받아요. 네네.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덜 보셨는데. 자, 이거는 전원 정답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네. 오 맞나요? 다만 여기 이제 조금 조심할 포인트가 네.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까 말씀 중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술인 이유는 알코올이 있기 때문이고 근데 알코올은 탄수화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포도당으로 대사가 돼요. 그 우와. 자체로 혈당을 올리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알코올이 단지 대사가 돼서 혈당을 올리는 부분 말고 알코올 자체로서의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중추신경계를 좀 흥분시키고 마비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듯이 이 급성으로 너무 많은 양의 알코올을 한 번에 섭취를 하면 이게 들어가서 우리 간의 기능을 확 하고 억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일반인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당뇨병 약을 드시는 당뇨병 환자분들은 간이 포도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억제돼 버리기 때문에 새벽이나 이 시간대 굉장히 심한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급성으로 너무 알코올을 많이 먹었을 때는 저혈당이 심하게 오면서 약물 치료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안주를 챙겨 드시라는 게 이제 근거가 되는데 이제 그래 되면 술을 드시고 안주를 드시면 그 당시에는 또 혈당이 많이 오르겠죠. 자, 이제 이거는 급성 효과고 알코올을 계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거의 백발백중 혈당치는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화 중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술만 드실 때를 우리가 깡술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드시는 분은 없어요. 술을 드실 때 그러다 보면 안주가 들어가는데 안주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안주가 이 열량이 굉장히 농축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혈당 조절에는 대단히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술은 만성적으로 드실 경우는 혈당이 올라간다.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된다. 아유, 진짜 신년에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하.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새해니까 조금만. 자제할게요. 조금만.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신년에 안 하나요? 아, 절대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도 풀어볼게요. 문제 주시죠. 여러분 그 당뇨병 환자분들이 쓰는 약물들 중에 인슐린 주사라는 네. 거 아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신경도 많이 쓰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문제는 인슐린 주사는 한 번 맞으면 평생 끊을 수 없다. 이런 거 너무 무서워요. 저 그 방송에서 한번 그 외국인 출연하시는 분인가 알베르토 씨인가 네네. 그분이 왜 당뇨병으로 평생 관리하시는 모습이 그때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봤던 것 같거든요. 아마 평생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먹는 인슐린도 나왔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평생 먹던지 주사를 맞던지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저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배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맞으시면서 배가 이게 갈색이 되는 거예요. 하도 주사를 놓으니까. 그러면서 평생 관리를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이게 알약으로 먹든 아니면 주사로 맞든 평생토록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먹는 주사. 약이 아니라. 저는 이 X인 게 주위에 그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그 식습관 조절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살을 너무 많이 빼시면서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시고 이제는 약으로 조금 이렇게 바뀐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지 싶어요. 이거 조금 혹하는데요. 네네네.
살을 빼시고 하니까 당 수치가 확 줄어드시더라고요. 아, 어렵네. 하기야 혈압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왜 네. 거의 식이요법. 평생 드셔야 된다고는 하지만 진짜 네네. 관리 잘하면 또 약 네. 끊는다고도 네. 하잖아요. 이것도 아 근데 그 너무 안타깝다. 계속 맞으시는 계속 맞아요. 너무 거야. 안타깝지만 어. 대안이 없잖아. 인슐린이 몸에서 안 나오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인슐린이 아, 췌장에서 나온다고 하셨죠? 네, 안 나오니까 그 맞는 거 아니에요? 췌장을 새로운 췌장이 생기지 않는 한은 그럼 계속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그러면 포기하신 건가? 응. 뭐지? 뭐지? 네. 그 네. 인슐린 교수님 생각은 주사를 어떠세요?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한다. 네.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왜냐하면 네. 아니 어려워요. 지난번에 어렵다. 콩팥, 네. 콩팥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콩팥도 한 번 이렇게 손상이 오거나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맞아. 근데 췌장 같은 경우에도 음. 일반적인 우리가 뭐 드러나는 위장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부 장기가. 그래서 손상이 오면 회복이 안 될 걸로 보거든요. 회복이 안 된다면은 그렇고 영화에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있잖아요. 비행기 막 날아가다가 팍 쓰러졌는데 막 이렇게 뭐 의사 없어요, 의사 없어요. 막 영어로 막 닥터 프리즈 이렇게 하면 와서 목걸이를 보고 막 주사 팍 놓고 하는 그게 인슐린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평생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정말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계신데 아직까지 뭐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맞는 것과 인슐린 주사를 꼭 놔야 되는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시작했다 하면은 왠지 끝까지 평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만약에 이게 정답이 아니면 그분은 연구 대상인가요? 연구하셔야 그러면은 되나요? 수정 씨 지인분을 위해서 저도 같이 엑셀을 만들어보고 일단 2대2로 나눠서 저희가 네네. 정답을 한번 살펴보죠. 네, 교수님 정답은 뭘까요? 예,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실제로 그럼 주변에 좀 있어요. 이런 그게-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인 거죠? 조금 보완 설명이 필요한데 아까 제가 당뇨병이 소아 1형이 있고 어른 2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아 1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몸속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모든 세포가 다 죽어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자들은 끊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 나오신 대로 췌장 이식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당뇨병을 차지하고 있는 어른 당뇨병들의 경우에는 이게 조절이 안 되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돼서 급격하게 악화됐을 때 우리가 인슐린 주사를 시작을 하거든요. 먹는 약이 또 안 들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악화된 요인을 제거를 하거나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서 체중을 많이 감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를 중단하고 먹는 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급격하게 악화돼서 인슐린 시작을 했다가 좋아져서 먹는 약도 전혀 쓰지 않는 그런 단계로까지 회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그래서 있는 일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거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자꾸 맞으라고 이제 권유를 해서 권유를 받으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유념해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인슐린 주사하고요 우리가 먹어서 당뇨병 조절하는 약제하고 몸 안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거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저희 교실에서 한 10년 전에 저희들이 논문을 좀 쓴 적이 있는데 먹는 약이 작용하는 걸 보니까 먹는 약이 잘 듣는 사람은 그 사람 몸속에서 인슐린이 좀 많이 나와요. 이제 그분 몸속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경우는 먹는 약도 안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인슐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 절대 없고요. 이거는 중간에 필요할 때는 우리가 택시도 탈 수 있는 거고 뭐 전철도 탈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조절할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하나의 방법이지 한번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영원히 중독이 돼서 못 끊는 거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뜻으로 너무 이해를 다행이다. 해주시면 다행이다, 됩니다. 다행이다. 이야, 당뇨병도 정말 관리가 생명이네요. 네, 정말 환자의 의지에 따라서요. 또 금방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OX 대결로 당뇨병에 대한 오해들 많이 바로잡아 봤네요. 근데 선생님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가 당뇨에 딱 걸리면 합병증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이 합병증이 당뇨에 딱 걸렸어. 그럼 갑자기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다가 뭐 제가 주변에서 봤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잘못되신 분도 계시고 맞아, 당뇨발이라고도 네.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서서히 진행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어서 그 방금 이제 급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을 급성 합병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치료받는 분들이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져서 막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저혈당.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혈당이 400, 500, 600, 뭐 많게는 1000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내원하시는 이제 고혈당성 합병증 이런 것들은 급성 합병증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이제 그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당뇨가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제대로 조절이 안 되고 오랜 시간 지속을 하게 되면 혈액 속에 당 수치가 높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독작용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관이 안 가는 데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모든 곳에 천천히 합병증이 생기죠. 아우.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만성 합병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정말 무섭다. 네. 아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합병증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 당뇨병을 갖고 있으면 이런 합병증에 다 노출이 되는 걸 텐데 그러면 이게요. 내가 좀 관리를 잘 하면 약도 잘 먹고 그러면 좀 더디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합병증을 피해갈 수 있는지 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학에서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제일 근간이 되는 질문을 해주신 거거든요. 지난 30년 전부터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높은 혈당을 낮춰줬을 때 실제로 합병증이 예방이 되느냐를 보는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쪽에서 UKPDS라는 큰 연구가 있었고 미국 쪽에서도 DCCT라는 연구도 있고 그 외에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연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당뇨병 환자들에서 혈당치를 잘 조절해주면 분명히 합병증을 예방을 해요. 다만 이게 조금 달라서 모세혈관에 생기는 합병증은 혈당이 조절되면 조절될수록 좋아져요. 비례관계가 굉장히 큰데 중풍이나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큰 혈관에 오는 합병증은 금방은 효과가 안 나타나요. 또 그거는 혈당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혈압이나 고지혈증도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안 보이지만 20년, 30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그때는 그것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혈당을 잘 조절하시면 합병증을 억제할 수 있고 진행도 막아줄 수가 있고 오래 사실 수 있다. 반대로 네. 조절하지 않으시면 매우 좋지 않을 겁니다. 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이제는 확립이 되어 있어요. 혈당 조절이 진짜 핵심이네요. 네, 합병증이 참 다양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서운 합병증 같은 경우에 뭐 흔히 들어본 것들이 이제 당뇨발이라든지 아니면 네. 당뇨 때문에 뭐 시력을 잃은 분들도 있고요. 맞아. 합병증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만성 합병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 모세혈관이 망가지면서 오는 합병증이 있고 큰 혈관이 망가지면서 오는 합병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망가지는 거는 사실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 가는 곳은 다 망가져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오래 앓은 분들이 요 피부 있죠. 네. 제 석사 논문이 요거였는데 피부를 갖다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혈관이 없어요. 피부에 혈관이 없어요.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나도 피가 안 나요. 어머. 실제로 혈관이 죽어 없어져요. 그래요? 네, 당뇨병 아니, 환자에 그런 영화에 나오는 뭐 이렇게 악당같이 네. 그런 식으로 찔러도 이제 피 한 방울 안 네, 나와. 네. 그 모세혈관들이 망가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특히 눈 같은데 네. 그게 발생하게 되면 눈에 우리 저 뒤에 망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경세포, 이제 사물을 보는 네. 그쪽에 아주 섬세한 모세혈관들이 있는데 그게 막히고 터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 뒤에 망막이 망가져서 실명을 하거든요. 망막병증. 네. 그다음에 좀 큰 혈관이 보면은 뇌로 가는 혈관이나 심장 혈관들이 되는 이게 막히는 게 동맥경화증이거든요. 네. 중풍,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말초, 동맥 폐쇄 질환 이런 병들이 와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분류에 넣지는 않는데 대사합병증이 따로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당뇨병 환자분들이 암이 많이 생겨요. 네네. 일반인들보다 암이 더 생겨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런 건가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우리 몸에 인슐린 농도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인슐린은 당분을 세포 속으로 넣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세포들의 성장을 촉진해요. 인슐린이 진짜 아. 많은 역할을 하네요. 그래서 세포들의 성장을 촉진해서 암세포도 덜렁덜렁 따라 같이 커요. 아이고, 아이고, 눈치가 좋은 없네. 말씀 이런 듣겠는데. 눈치가 그래서 없네. 암이 왜 많이 커? 생기는 네. 부분이 하나 또 있고 네.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마지막으로는 면역이 떨어져요. 당뇨병 환자가 혈당이 평균 180 정도를 넘어가 버리면
사람 몸에 있는 그 균을 잡아주기는 백혈구들이 기능을 못 하거든요. 나중에 고도로 진행한 환자분들은 보면은 에이즈 환자 비슷해요. 면역이 떨어진 게. 그런 이상한 감염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성적인 대사합병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내가 당장은 시력에도 문제가 없고 다른 곳에도 문제가 없다 해도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진단받고 검사받을 일이 좀 많겠어요. 그렇죠. 내일 만약에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실명을 하는데 그 전날까지는 1.5가 나오는 게 당뇨병성 망막병증이에요. 본인의 자각 증상이 막막하겠다. 네. 자각 증상이 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안과를 방문하셔서 눈 안쪽을 들여다보는 검사를 받으시라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권해요. 네. 이 시력에 그렇습니까? 좋고 나쁜가는 상관없고요. 가시면 안과 선생님에게 제가 당뇨병이 있어서 검진하러 왔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알아서 잠시 들여다보는 거라서 금방 끝나는데 그거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초기 병변이 생기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많아서 그것만 제대로 치료만 잡아주시면 절대 당뇨병 때문에 실명하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다행이다. 그 교수님 그러면은 당뇨로 인해서 시력에 손상이 왔다면은 어떤 방법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도 회복은 안 됩니까? 완전히 시력이 이제 고도로 진행한 망막병증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린 경우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현대의학의 기술로는 회복을 못 시킵니다. 못 시키고요. 근데 시력을 잃어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수술이나 이런 것도 혹은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완전히 100% 실명을 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효율적인 치료 방법은 없고 지금 이제 연구되는 것들이 예. 실제로 안에 망막세포를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유전자 치료 하는 이런 것들은 연구되고 있는 단계는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아직은 안 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 정말 당뇨 전 단계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이것만은 꼭 실천해라.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좀 당부드릴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을까요?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도하게 섭취를 하고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문명의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예전에 우리 부산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연동이나 이런 데서 서면까지는 걸어 다녔어요. 지금 누가 걸어 다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조금 적게 드시고 네. 조금 적게 한 5에서 10%만 체중을 감량을 시켜주셔도요 엄청나게 좋아지고 당뇨병으로 진행할 게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조금 적게 드시고 운동 좀 많이 하시고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진행하고 뭐 이런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게요. 요즘 그 겨울이라 사실 귤 같은 거 좀 많이 까먹잖아요. 네. 그때 좀 조금 찔리네요. 조금. 소량. 네, 소량. 소량. 귤 한 두 개? 두개 정도만. 한 박스 아우, 금방 몇 개 안 가는데 감질맛 큰일 나. 났네. 네. 당뇨병은요 정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또 만약에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시다면 더 나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요 올바른 생활 습관, 식습관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까지 나를 조금씩 더 개선해 나가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하신 선생님이 알려주신 한 줄 처방전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뭐든지 참 미리 하면 좋은데 왜 그런 습관이 참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새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운동과 좀 친해지시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잘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기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나 이런 병원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가기 싫은 장소로 인식하지는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가깝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오셔서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 걸맞는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시고 이렇게 유지를 잘 해주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 이 지난 한 해도요 코로나다 뭐다 해서 헬스장 문 닫고 뭐 어디 학원 운동하는 학원 문 닫고 해가지고 참 운동 꾸준히 못 가는 분들 많으시죠. 새해에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기를 더 나빠지지 않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